차량 이동 경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보수적이고 문이 4개인 차량 어두운 거 쓰시고요. 기사는 사복 무장 경찰관이나 경호요원이어야 한다. 사전에 신원이 확인된 자로서. 그리고 또 확실한 거는 이 기만 경호 있죠. 기만 경호를 통해서 경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경호원의 차량도 경호 대상자랑 비슷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선도 차량은 행행 한 차로를 안내한다. 이거 우리 근접 경호요원이 좌전방에서 안내하고 이동 속도 확보하는 거랑 똑같은 말 하시면 되고요. 주행 시 차문 잠겨 있어야 되고 하차 지점에는 도착하기 위한 접근로는 가능한 한 자주 변경하는 게 좋다. 자주 했다고 해서 좋은 데가 아니다. 변경해라. 특히 야간에는 밝은 곳에 주차하고요. 또 이게 주차할 때 나가기 좋은 방향으로 앞면을 전면을 대놔야겠죠. 승차 시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대기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경호 책임자는 가장 먼저 하차하고 출발 시에는 가장 나중에 승차하며 경호 대상자 승하차 시 차량 문의 개폐와 잠금 장치를 통제한다. 이거 제가 뭐 나중에 의전 가면은 늦게 타고 먼저 내려, 먼저 타고 늦게 내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상황을 외워버리세요. 상황을. 자, 차가 먼저 4명이서 타고 있는 차가 와요. 근데 우리 보통 의전이라고 하죠. 차량이 탑승할 때 혹은 나올 때 문을 열어줍니다. 수행 비서가 보통. 그렇기 때문에 경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내릴 때 늦게 내리겠죠. 왜? 먼저 문을 열어주니까. 그러면 경호원이나 경호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려서 경호 대상자한테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호 책임자가 도착하면은 먼저 내려. 그리고 또 타게 탑승할 때에는 이 차량이 문을 열어줘야지 경호 대상자가 타고 그 뒤로 제가 또 탈 수 있겠죠. 탑승은. 그러니까 탑승 시에는 경호 책임자가 늦게 타. 쉽죠? 반대로 말하면은 경호 대상자 같은 경우 차량에 탈 때는 먼저 타고 늦게 내린다. 문을 열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손 뒷짐지고 있는데 문을 열 수 없잖아요. 누군가 열어줘야 되는데. 그죠? 경호 대상자 차량의 운전석, 보조석에는 경호원이 탑승하는 것이 좋다. 한 대 경호 차량을 운영할 경우에는 경호 대상자 차량의 후미차로 운영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똑같죠? 1인 경호 때도 우측 후미에서 경호를 했듯이 후미 차량으로 운용해라. 속도는 빠르게 이동하고요. 주차 정차해 있는 차량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경호 대상자가 차를 타고 내릴 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점을 선정하고요. 주행 시에는 2, 30 내외가 적당하다. 차량 이동간 사전 준비 검토사항. 보시면은 헷갈릴 만한 게 최기병원, 제일 가까운 병원을 뜻합니다. 이런 거 미리 해놔라. 도로 사항 미리 확인해라. 주도로 및 예비도로 선정, 차량 대형 및 차종 선택 하고요. 의뢰자 및 관계자의 차량 번호, 경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사람의 차량 번호 숙지하고요. 합류되는 차량의 번호도 숙지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차량 경호로 근접 경호할 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있고요. 이 헷갈릴 만한 게 여기 보시면 지금 뭐 행사장 여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없죠? 도착했을 때 행사장 상황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선순위로 배제를 하세요. 야, 차량 경호라 해도 어쨌든 경호니까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뭐 위험한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 도착 지점 고려하려면은 행사장의 사항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행사장의 기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일단 배제를 하시고 차량 관련된 거구만. 차량 기동간에는 차량 관련된 것만 나오더라. 교통 관련된 것만 나오더라. 이렇게만 아시고 마지막 다른 지문 중에서 갑자기 경호 대상자의 생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지문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차량 공호 근접 경호보다 좀 더 낮은 반대로 말하면은 음식물의 여부, 행사 비품의 비치 여부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다 보세요. 이게 우선순위를 보자면은 문제를 물어볼 때 지문을 봐야겠지만 지문 중에 하나가 차량 기동 간의 사전 준비 검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게 나왔었고 선다 중에서 행사장 날씨 어떤가, 행사장 상황 이런 한 지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반박을 하니까 출제 작품께서는 행사장 안전 여부나 이런 거는 사전 공호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차량 선정 시 고려사항. 경호 대상자 차량과 색상과 성능, 외형이 비슷하고 유리는 착색된 것이 좋다. 안테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차체가 강한 방탄이고 방전은 쉽고 엔진과 성능과 가속 장치가 좋은 차량. 그러니까 튀는 차량, 색상이 눈에 튀면 안 된다. 기동간 교차 회전 시 운전 방법. 길 바깥쪽에는 원심력이 작용하므로 전복되지 않도록 유지를 하면서요. 진입하기 전에 감속을 해서
직선에 가까운 코스를 유지하면서 가시는 게 좋고, 선도 차량은 중앙선에 접근하면서 회전하고요. 반대 방향의 과속 차량에 대한 견제 임무를 수행합니다. 후미 차량은 좌회전 시에는 경고 대상자 차량의 우측 후미 차선, 우회전 시에는 좌측 후미 차선을 이용해서 방호 임무를 수행한다. 이거는 당연히 문제 지문으로 나오니까 좌우, 우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회전하면은 우회전으로 가서 우측 후방에서, 우회전하면은 좌측 후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좌회전을 한다, 이렇게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선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러한 대형으로 간다. 대형을 이렇게 간다. 예, 이런 식으로 이러한 느낌의 그림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느낌. 예, 별표가 아무래도 경호 대상자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후미 경호 차량, 선도 차량은 중앙선에 접근하여서 회전하면서 반대 방향의 과속 차량에 대한, 들어오는 거를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비해서 이렇게 뭐 차량이 갑자기 오는 거에 대비해서 좌회전 할 때 중앙선에 붙어서, 반대쪽 차선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오는 차량에 대비해서 최대한 중앙선에 붙어서 좌회전 한다 하면은 얘는 살짝 우측으로, 얘도 살짝 우측으로. 예.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이렇게 오는 차량이 갑자기 이렇게 돌 수도 있으니까 우회전 할 때에는 선도 차량이 중앙선에 붙어 있고, 또 반대로 좌측 후미 차량은 좌측 경고 대상자의 좌측 후미에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좀 보시고요. 철로 이동 시에는 출발 지역 관할 시도 경찰청이 담당한다. 출발 지역. 선도 차량 중앙선에 접근해서 정차한다. 신호 대기 시입니다. 신호 대기 시. 그래야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반대쪽 넘어오는, 중앙선 넘어오는 차량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도 차량의 우측 1차로, 또 경고 대상자 차량의 우측 2차로. 뭐 이런 식이겠죠. 여기가 중앙선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이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네요. 살짝 느낌이. 예. 이렇게 해서 뭐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정차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해라. 톨게이트 통과 시에는 선도 차량은 좌측 게이트.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 2차선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선도 차량 붙어서 바로 가고요. 그리고 또 왜냐면은 뭐 톨게이트 통과할 때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차선을 못 바꾸잖아요, 사실. 원래 톨게이트, 죄송해요, 톨게이트가 아니라 터널이네요, 죄송합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아마도 이게 경호 대상자 차량 같은 경우에 톨비를 계산하는 게 안 좋겠죠. 그래서 선도 차량이 가서 뭐 D급까지 같이 계산해 주세요 하고 계산하고 간다든지, 원래는 뭐 또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하겠죠. 이동로에 따라서 여기 지날 거니까 여기 정상소에 이러한 차량 지나가면은 무료로 보내주세요 라고 연락을 하겠죠. 또 뭐 대통령의 차량일 경우에는 면제 대상일 테고요. 하지만 그래도 좌측 게이트, 이러한 톨비를 계산하는 걸 해서 하면은 선도 차량 따라가니까 후미 차량한테 계산을 맡길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바가 막고 있잖아요. 미리 계산 안 하면은 안 보내주니까. 앞에서 선도 차량이 계산을 해야지. 뭐 선도 차량이 기분 좋다, 싹 다 계산해 이러면 뒤에 것까지 계산하려면 앞에서 계산을 해야지. 뒤에서 계산한다고 하면은 뭐 안 믿겠죠, 사람들이. 뒤에 사람이 계산할게요 이러면 안 믿잖아요. 앞에서 미리 뒤에 사람 거 다 제가 계산할게요 하면은 뒤에 거는 보내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톨게이트 통과할 때는 선도 차량을 따라가라. 그리고 또 후미 차량은 우측 게이트를 이용해서 가라. 이 차량 경고간 긴 터널 통과 시에는 차폭등, 안개등 이런 거 미등 켜라 이런 거 보시고요. 도피로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근접 경호 기법이라고 해서 육감 경호라고 해서 기계랑 오감 다 같이 써야 되고, 육감 경호에도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불안한 감각에 대한 자신의 경험도 경호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써야 된다. 육감 경호는 배제한다 이런 건 틀린 말이에요. 기만 경호, 기만 방법에는 유사한 옷차림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뭐 도착 시간 앞당기거나 늦게 온다거나, 또는 연막 차장을 한다는 것도 기만 경호겠구나.
복제 경호 요원은 경호 대상자와 얼굴이 닮은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대신 다치는 것. 근접 경호팀의 대응이라고 해서 악수 시에는 이제 악수를 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상한 행동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계단 이동 시에는 계단의 중앙에 있어야지 이제 위험을 덜 피할 수 있겠죠. 내려오는 사람 보통 우측, 여러분들이 보통 요새 우측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도보 이동할 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왼쪽 사람들은 이제 걸어서 올라가도록 하고 오른쪽 사람들은 붙어서 가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계단 할 때는 중앙을 이용해서 올라가도록 한다. 손잡이나 이런 데 잊지 말고 중앙을 이용해서 가도록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에는 사방이 노출되어 있고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에스컬레이터를 벗어나도록 한다. 출입문 통과 시 대응은 문 통과 시에 경호원 입문 상태 파악하고 미는 문일 경우에는 밀면서 들어가는 게 편하겠죠. 들어가서 문을 잡고 있어야 하겠고요. 당기는 문일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하고 문을 열어서 경호 대상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경호 대상자한테 닿지 않도록 잡고 있어야 한다. 미는 문이니까 당연히 밀면서 들어가서 잡아야 되겠고, 그래야지 경호 대상자가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당기는 문일 경우에는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당겨서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야겠죠. 회전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회전문은 멈춰버리면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엘리베이터 탑승 시 대응, 이거는 아까 말씀해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는 전방 경호원이 내부를 점검하고요. 목표층을 누르면은 내부 한쪽 모서리에 넣어서 방벽을 형성해서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대신 맞아줘라. 공중 화장실에는 격리된 곳 따로 있는 곳 쓰고요. 소변기를 사용할 때는 문을 열었을 때 경호 대상자가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쪽을 이용하고요. 대변기에는 이제 벽보다는 한 군데 떨어져 있는 곳을 쓰는 것이 좋다. 행사장 경호, 계속했던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론이 많으니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종합되는 내용이거든요. 초청장 발급과 비표 폐용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자는 철저히 검문하고 차량 출입문과 도보 출입문을 달리해서 승차자의 입장 표지를 확인하고 위의 물품 등은 물품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해라. 내부 경비 1선, 2선, 안선, 이거 안비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표지 폐용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해라.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다. 2선 내각 경비 같은 경우에는 안전구역이 내부니까 그 구역 주변에 출입을 통제해라. 1선 위치로의 안내, 또 소방차, 구급차 예비대 운용. 이 보시면 나머지 쉽죠? 외부에서 내부로의 불심자를 차단하는 것은 외곽 경비구나. 감시조로 운영하는구나. 도보 순찰과 쭉 넘어가고 우리 앞에서 2챕터에서 했던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1챕터에서. 그래서 이거는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장 공경호 업무 수행 요령이 나왔네요. 행사 주최 측과 협의를 해서 초청장 소지와 비표 폐용 여부를 확인하고 거동 수상자를 검색한다. 국민의례 등에 참석하지 않고 군중 경계에 전념한다. 누가? 경호 근무자가 함께 참석한다. 애국심에 있어서 참석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경호 대상자한테 더 전념을 해라. 공경호니까 돌발 사태 대비해서 예비대의 비상 통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확보한다. 혼잡 경비 요령입니다. 경찰 경력은 사전에 배치하도록 하고요. 출연진과 관객의 통로는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수익성 행사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경찰력을 미리 배치하는 게 아니라 돌발 상시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출입자 통제 담당자 또는 정문 입출입 담당, 주차 담당과 다르게 이거는 내부와 외부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거고요. 그 기준을 잡을 때 외부 담당을 기준 잡으시면은 내부 담당이 외워지기 쉽습니다. 보시면은 비슷한 말도 많거든요. 보시면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행사장 단일 출입 및 단상, 천장, 각종 집기류를 점검한다. 이 집기류라는 말에 중점을 두시면은 음식을 집는 그러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장 내부에 있어야겠다 이런 말도 있고요. 취약 요소 및 직시 지점 이런 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을 때 외부나 안전 담당이 하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 담당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안비계라고 해서 경비 경계 안전구역이 아니라 비계, 경비구역과 경계구역 내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이거 안전 담당자라고 봤을 때는 안전구역 및 경비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차량 및 공중 강습, 밖에서 때릴 거니까, 밖에서 부딪히니까
안전구역에 대한 단일 출입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안전구역에 대한 단일 출입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지하 대피시설, 이것도 뭐 지하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건물 내부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행사장 외부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방탄막 설치 및 비상차량 운용 계획 밖에 있어야겠죠 이것도. 그럼 반대로 내부 담당자로 가볼게요. 헷갈릴 만한 게 보시면은 여기 터지는 거 있죠. 우리 테러나 이런 이미지 떠올렸을 때 방폭류, 그죠? 조명, 랜턴, 이러한 내부 조명은 안 헷갈리실 텐데 방폭요라고 해서 우리 폭발 상황이나 이럴 때 덮는 요가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한 거를 구분 짓고, 나머지 또 동선, 좌석 이런 거 내부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죠? 접견 예상에 따른, 사람들이 마주치는 거에 따른, VIP가 누구누구 마주치는 거에 따른 안내 계획 이렇게 보시고, 정정 등 우발 사항 대비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해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를 지금 막 외우려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막 외워도 시험 칠 때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외워버려서 함께 가져가는, 시험할 때 맞추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죠. 네, 일단 A형을 풀어볼 건데요. 이 경호 대상자의 휴게실 및 화장실의 위치 파악, 이런 거는 내부 담당이 해야겠죠. 그리고 지하 대피시설 점검 및 확보, 이거는 내부랑 헷갈릴 수 있지만 어디가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외부가 한다 이렇게 했고요. 얘는 일로 와야겠네요. 취약 요소 및 직시 지점, 고려 단상, 전시물 설치, 전시물 보여주는 거. 일단 취약 요소 및 직시 지점이라고 나오니까 얘가 외부 담당이겠고요. 행사장 단일 출입 및 단상, 선장, 각종 집기류의 점검. 집기류 나왔네요. 단상이란 말도 있고, 또 단일 출입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안전구역으로의 단일 출입로는 외부 담당이지만 행사장 내의 단일 출입로는 내부가 한다. 비상차량 운용 계획, 이것도 행사장 외부가 해야겠고요. 경호 대상자 동선 및 좌석 위치에 따른, 이런 거 내부에서 해야겠죠. 정전 등 우발 상황 대비, 이것도 내부가 합니다. 예행 연습 실시, 내부에서 해야겠죠 이것도. 차량 및 공중 강습에 대한 대비책, 이거는 외부에서 해야 되겠고요. 외곽 감제 고지 및 직시 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 실시, 이것도 밖에서 보는 거니까 외부에서 해야겠죠. 방폭류 및 조명, 랜턴 손전등 비치, 이거는 내부에서 한다 그랬죠. 정전 상황이 발생하니까 조명, 랜턴 이런 게 필요하겠죠. 접견 예상에 따른 안전 대책, 안내 계획 수립, 이것은 내부에서 하고요. 경비 경계 구역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방탄막 설치, 이러한 거는 다 밖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얼추 비슷하죠? 일치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자 통제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읽어주는 건데 문제 지문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표에 중점을 두시고 메탈 디텍터, MD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출입자라고 해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차 입장 계획,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통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번호가 많은데 한 문제씩 나오니까 문제를 맞춰야 돼요. 이것도 하절기에 불필요한 기네투,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산 사람은 검색해라. 어린이용 무기류의 장난감도 장난감만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어린이를 의심 안 하지 말고 어린이도 의심해라.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출입자 통제 대책으로 비표 운영과 금속 탐지기 또는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한 검색 활동. 비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제작하고요. 이거 만약에 사전에 유출되거나 뭐 조금 안전에 보안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모두 회수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쓰는 그러한 부분이 좋겠죠. 대규모 행사 시에는 참석 대상별 또는 좌석별 구분에 따라 출입 통로 선정 및 시차 입장 계획, 출입 통로 선정 및 시차 입장 계획. 뭐 A 구역은 15분 전, B 구역은 10분 전, C 구역은 5분 전,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좋겠죠. 출입증은 전 참가자에게 운용하는 원칙으로 하되 행사 성격을 고려해서 일부 제한된 행사에서는 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출입증이랑 비표랑 달라요. 출입증은 비표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누구라 해야 할까요? 직원들 있죠, 직원들이 쓰는 출입증도 출입증이라 볼 수 있겠죠. 사원증이나 이런 거. 추가적으로 우리 아까 배울 때 그 행사 담당자들의, 행사 직원들의 비표는 언제 분배해라? 이제 행사 시작 전, 교양 근무 후에 분배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를 불허한다. 금속 탐지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예외를 불허한다. 시차 입장 계획, 행사 시작 15분 전, 15분 전까지 입장을 완료토록 하며 지연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불허한다가 아니라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서 허용한다. 검색하고 또 불편 요소를 최소화하고요. 1분에 3, 40명 기준으로 하고, 이게 한 명 검색하는데 3초에서 4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곱해버리면은 12명 맞나요? 15명 나오네요. 15명. 15명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시차 입장 계획과 메탈 디텍터의 검색 기능을 따로 구분지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차 입장 계획에서는 1분에 3, 40명 기준으로 하고 뭐 증감할 수 있다. 감할 수 있으니까 뭐 오래 걸린 만큼 빨리 소요되는 만큼 낮추도록 하겠죠. 안내 계획. 안내 요원은 주최 측 요원, 경호 대상자 팀의 사람이 아니라 행사 주최 측 사원으로 해라. 왜냐면은 안내 요원으로 해야 하는 게, 그 행사 직원으로 해야 되는 게 경호원들은 모두를 살펴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안 하면은. 그래서 안내 요원으로 해서 보낼 사람 보내고 검색해야 될 사람은 검색하자. 안내반 편성에 따라서 출입증 배부하고요. 기타조로 구분해서 중간 집결지를 선정해서 단체 인솔 시에는 차량 안내조를 추가한다. 뭐 상황이 발생하면은 뭐 아니면 또 수정할 사항이 있다거나 정정할 사항이 생기면은 무전으로 했을 때 보안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중간 집결지로 모여 해라고 해서 다 모여서 얼굴 확인하면서 알려줄 수 있겠죠. 중간 집결지 운영은 행사 주최 측에 일임한다. 행사 참석자의 신원, 신분 등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운영한다. 각 부서별 실무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입장객이 많은 경우에는 불순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차 지점에서부터 출입문까지 정복 차단조. 이 정복 차단조를 입고 있으면은 무언가 위압감이 느껴지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류 카메라 등 소지 품목은 물품 보관소에 보관한다. 물품 보관소. 입구에 우리가 물품 보관소에서 뭐 위에 물품이나 가방 이런 거 보관하고 들어가라 하죠. 행사장 같은 데 가면은 카메라로 이 영상 촬영 못하도록 물품 개인 보관소를 통해서 여기 보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입 통로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통로로 하고요. 또 원칙으로 단일 통로이나 수개의 출입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지휘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통로 담당 목희생이라고 해서 우리 특별 원칙이죠. 경호의 특별 원칙. 그래서 통로 단일의 원칙이랑 좀 어긋난데 이렇게 예외 사항도 있구나. 원칙끼리의 문제를 물을 때는 이제 단일한 걸로 가야 한다. 단일 통로가 원칙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행사장 가면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이론에 따라서 뭐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출입기가 필요한데 이론에서는 하나만 원하고 있더라. 하나의 통로만 원하더라. 해서 문제를 맞출 때 헷갈리게끔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도 이게 이론 원칙을 묻는 건지 행사장 실무에 관한 문제를 묻는 건지, 정답은 항상 흑과 백이 아니라 최대한 정답 같지 않은 거. 뭐 1번이 뭐 20% 확률로 정답이 아닌 것 같고 4번이 80% 확률로 정답이 아닌 것 같다. 둘 다 정답이 아닌 것 같지만 4번을 골라야겠죠. 6번 주차관리 통제. 이것도 역시 구분해라 하고, 경호 대상자 차량은 VIP 차량은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해라. 대상 주차 지역을 고려해서 승차 입장 카드를 분배하고 주차 지역별 안전요원을 운영한다. 필요한 용무는 트럭이나 택시 이런 거 있죠. 필요한 때만 주차를 허가하고, 또 택시는 방문객이 내리면 바로 퇴출시키고 주차를 금지하도록 한다. 경호원이 대리운전, 발레 파킹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리를 비우니까. 의심스러운 곳이나 견제할 곳에는 중첩 배치해서 추가적으로 중첩 경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경호 대상자가 직시되는 고층 건물은 저격의 위험이 있으니까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한다. 주위 여건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중점 배치하고 주변 환경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배치한다. 특별히 통제해야 할 곳은 전 구간이 통제되도록 배치한다. 보시고, 이거 연도경유의 종류도 한번 풀어야 되거든요. 이 뭔 놈의 분류가 많은지 어쨌든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보실 때 공식 경우에 우선 중점을 주세요. 알겠죠? 공식 경우. 완전 공식 경우가 공식보다 더하고, 준공식 경우는 공식 경우에 준해서 하고, 완전 비공식 경우는 제일 약한 거겠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공식 경호가 연례적, 통상적, 그러니까 국경일이나 기념일 이런 것 때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은, 완전 공식 경호는 국경일 기념일보다 더한 G20이나 대통령 취임식, 1등급 외빈, 대규모 국가적인 행사, 사전에 완전히 공개된 이렇게 보시고요. 준공식은 그에 반해 일정은 있지만 이제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이 아니고 이상급 외빈 또는 현장 방문, 정례 회의 참석, 경제 동향 보고. 완전 비공식은 사전 통보 없이 또 비공식 방문, 민정 시찰, 운동, 공연 관람. 이거는 우리 성공 비약에서 성격에 의한 경우를 분류했을 때 비공식과 약식이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바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의 연도 경호.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은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넘어가시고요. 연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의 연도 경호라고 하네요. 연례 통상적. 이거는 공식 경호로 넣어가고요. 국경일, 기념일 등 연례 통상적 연결돼서 국경일, 기념일 같이 하면 되겠죠. 대통령 취임식, G20 등 행사 시의 연도 경호. 이거는 국경일 수준이 국가 공식적 행사니까 완전 공식으로 넣으시고요. 일정에 의한 공식 행사 연도 경호. 일정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준공식, 정례 회의나 현장 방문이니까 준공식 해서 이쪽으로 넣으시고요. 비공식 방문, 민정 시찰, 공연 관람 이런 거는 완전 비공식으로 가야겠죠. 이상급 외빈은 이제 공식 경호보다 덜한으로 가니까 7번으로 가시고요. 일로 가시고, 국가 원수, 대통령 횡단차 시의 연도 경호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사전에 완전히 공개됐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일로 들어가야겠죠. 아무래도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완전 비공식이죠. 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비슷하죠. 또 이렇게 헷갈리더라도 안중에 체크만 하시고 저처럼 마지막에 맞춰도 되니까 넘어가시고, 분류하는데 우선 중점을 주세요. 그러면 이 단어만 봐도 얘가 완전 비공식이구나 또는 중공식이구나 공식이구나 이런 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를 다 맞춘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얘를 봤을 때 두루뭉술하게 떠올라도 좋아요. 헷갈리는 거 여러 개 있죠. 가령 뭐 연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의 연도 경호. 이거는 우리 경호의 분류로 가시면은 공식 경호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성공 비약에서 공식 경호랑 헷갈리기 때문에 완전 공식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공식 경호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좀 기본적으로 아시기 바라고. 여기는 4단계로 나눠 버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성공 비약 성격에 의한 분류에서 공식 경호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거 셈으로 쳐야겠죠. 숙소 경호, 이거 말 많죠. 작년에 한번 문제가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은 숙소 경호를 했을 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하냐 안 하냐, 뭐 머무르는 장소를 포함하나 안 하냐 했는데, 분류로 가시면은 경호의 분류로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라? 행연숙, 행사장, 연도 경호, 행사장 경호, 숙소 경호로 나뉘기 때문에 거치지 않은 공간을 행사장 경호나 연도 경호로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숙소 경호로 넣어라.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거처하는 숙소나 그 외 지역에서 유숙할 때, 머물 때 제반되는 모든 경호 경비 활동으로 안전도모를 위해 물적, 인적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배제해야 한다. 수립 시 체류가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해라. 이 숙소 경호의 특성으로는 혼잡성, 일반인이 많다. 행사장 경호랑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많다. 보안의 위험성, 매스컴을 통해 경호 대상자의 거치가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안상의 위험이 많다. 또 숙박시설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호적 개념의 방어에 취약하다. 뭐 숨길 데가 많겠죠, 무언가를. 고정성, 이 경호 대상자가 장시간 머물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 대한 범행의 횟수가 늘어난다. 숙소 경호 시의 근무 요령, 경비 배치는 내부, 내각, 외곽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며, 우리 대통령 관저는 내각과 외곽으로 구분한다 했죠, 대경법에 의해서. 그런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숙소 경호 때는 또 다르다. 숙소 경호는 또 1선, 2선, 3선 똑같이 해라. 출입문에는 출입 통제반을 만들어라. 민가지역, 인근 주민도 경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주변 민가지역이나 위해 분자 있을 만한 곳 다 살펴보아라. 사복 근무자는 숙소 주위에 유동적으로 배치해라. 정복 근무자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여주는 곳, 출입문 쪽에 있어라. 근무 시에는 도보 순찰조와 기동 순찰조를 운용한다. 기동 순찰조, 언제든지 차 타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기동 순찰조를 운용한다. 도보 순찰조를 운용한다.
이렇게 쭉 넘어가시고요. 한번 나머지는 다 필요한 말들이라서 상식에 의한 말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호 대상자를 경호하는 방법. 숙소 경호는 단독주택과 호텔로 구분되며 삼중 경호 개념과 경비 개념이 적용된다. 이 삼중 경호 개념과 경비 개념만 적용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경호 대상자 옆방이나 거실에 지통실을 설치해라. 보통 바로 옆방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통실을. CP죠, CP. 커맨드 포스트. 또 경호 대상자가 묵고 있는 좌우 상하 방은 무조건 경호원들이 사용해라.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발 상황이라고 해서 마지막 파트만 남았는데 이번까지만 하면은 좀 많이 넘어왔죠. 이제 우발 상황 대응 방법. 우리 경방대라고 했죠. 경고, 방호, 대피. 또 내 몸을 희생해서 경호 대상자의 목숨을 먼저 지키도록 하자. 세부적으로 나뉘면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상황인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 경고를 하고 방벽 형성 그리고 또 방호 및 대피 대적 및 제압. 대피하는 경호원들 외에는 위의 기도자를 대적 제압하러 가라. 보통 이 대적 및 제압과 대피의 순서를 섞어서 나옵니다. 문제가. 우발 상황은 불확실성이고요. 돌발성이고요. 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 제약성이 있다. 중대하다. 현장성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우발 상황은 시간적 제약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또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행동 요령 및 대응 요령. 육성이나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하고요. 또 최초로 인지한 공격을 인지한 최근접에 있는 경호원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근접에 있는 경호원이 상황을 전파한다.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공격을 인지한 경호원이 상황을 전파하고요. 근접 경호원은 이제 경호 대상자를 같이 대피시키도록 합니다. 신속한 대적 행위보단 방호 및 대피가 우선된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대피한다. 주의력 효과문에서는 군중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얘네들이 총 꺼내는 게 보이니까. 대응 효과문에서는 군중과 멀리 경호 대상자와 가깝게 있는 게 좋겠죠. 근접 경호원이나 대피를 돕는 경호원 외의 경호원은 이제 대적 대피하러 가고요. 증거 보존을 위해서 현장을 봉사한다. 대응 요령. 경호 대상자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경호원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경호 대상자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경호 대상자를 먼저 경호한다. 경호 대상자를 우선 대피시킨다. 적 공격 방향이 아니라 적 공격 반대 방향으로 대피한다. 자기 담당 책임 원칙에 따라서 근접 경호원 예외의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보복 공격은 반드시 하지 않고요. 대피가 불가능하거나 대적이 불가능할 때만 합니다. 경방대라고 하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또 대적 시의 경고와 동시에 위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원이 과감히 몸을 던져 공격을 차단한다. 대적하는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를 등지고 위험 발생 지역으로 향한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얘네들은 경호원과 경호원은 경호 위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고요. 대적하는 경호원들은 적쪽으로 가야겠죠. 위험 발생 방향으로. 범인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몸을 최대한 밀착시키는 게 범인의 행동 반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경호 대상자보다 적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거 골키퍼랑 똑같죠? 제가 적의 방향을 10도 틀잖아요. 그러면은 거리가 길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경호 대상자와 공격 반경으로부터 위의 방향이 훨씬 멀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제가 겨누고 있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10도 틀고 1km가 지났다. 그러면은 그 폭이 커버리죠. 거리가 커버리잖아요. 근데 1km 지점에서 경호 대상자가 한 10m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적의 타겟팅으로부터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예, 지금 만약에 여기에 적이 있다 치고요. 여기에 VIP가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총으로 공격이 가능하다고 쳤을 때 이 경호 대상자가 열로 잠깐 왼쪽으로 한 이 정도 움직였을 때는 요 정도만 움직이면 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 상황에서 이 친구의 몸이죠. 이 친구의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던 방향을
한 5도 정도만 틀어보자고요. 5도 정도만. 5도 너무 덜한가요? 한 45도 정도만 틀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타겟팅 자체가 거의 맞을 수가 없겠죠. 오른쪽으로 틀어버린다면 이렇게 가버리니까 예, 더 효율적이죠. 이 친구가 VIP가 몇 걸음 움직이는 것보다 이제 경우 원이 적에게 붙어서 몸을 살짝만 틀게 하는 것도 더 조금 움직이니까 도가 아니라 그 은이네요. 은. 경호 대상자가 움직이는 것보다 적을 경호 원이 몸을 틀어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적을 아니까, 적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발 상황 시 비상 대피소 선정 방법. 상황이 길어질 경우를 고려해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요. 경호 대상자의 노출을 최소화하며 30초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소를 선정해라.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발 상황 시 경호 대형, 함모령. 이거 우리 배웠었죠? 햄버거를 덮는 식으로 해서 체면을 좀 손상시키더라도 포기해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요. 방어적 원형 대응을 해서 이미지 손상이 있으나 위해가 가해진 경우에는 덮어서 그 경호 대상자를 원으로 둘러서 움직여야 한다. 하고 이제 이러면은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3챕터가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다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